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2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이틀치를 그죠. 녹음을 하고 오늘은 네. 다 했는 줄 알았는데요, 글쎄. 총알이 많이 남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냐면은 지난 수요일인가에 아주 열심히 녹음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열차게 했었는데.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별로 저금이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게요. 먼저 또 우리의 친구 민동기 기자가 쓴 고발뉴스 내용을 볼게요. 고발뉴스의 족벌 언론 중앙일보는 BBC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8월 2일 기사입니다. BBC는 영국 네, 국영방송인가요? 네네. 공영방송. 국영방송이 아니고. 국영이 아니고. 네. 네. 근데 이게 왕실하고 계약이 돼 있다고 하던데. 사장 임명 이런 건 왕실에서 하고 그런다고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독립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 네.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사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BBC는 아르헨티나의 도발 조짐을 영국 정부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영국군이 아르헨티나의 전력에 어느 정도로 무지한지 등을 짚었다. 전쟁 중에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대처 같은 보수당 정치인은 BBC를 좌파 언론사라고 불렀는데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 공습을 시작했을 때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보유 증거를 대라며 정부를 맹렬히 공격한 것도 BBC였다. 자, 이렇게 BBC가 영국 정부, 영국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의의 측면에서 사실에 접근해서 비판했었다.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했었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1일자 중앙일보 28면에 실린 조악한 선동에 맞장구 쳐야 애국 언론인가라는 칼럼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 칼럼은 이상원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잠깐만. 조악한 선동은 뭐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조악한 그쵸. 선동이라는 토착 거지. 외구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막 토착 외구 아니냐. 그게 조악한 선동이라고? 약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죠? 보기에는 와. 약간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것을 조악한 선동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불매운동 현황을 알려주고 우리가 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조악한 우리는 이제 해야 옛날과 되나? 다르다. 힘이 있으니 이제는 맞서보자라거나 뭐 최대한 협상을 해서 해결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무조건적인 굴복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악한 선동이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언론이 그 말하는 대로 그냥 바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또 되게 그것도 아니죠. 나이브한 생각을 하시네 이분이. 근데 뭐 따라가는 것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음으로 양으로 언론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언론이 얼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제 판단이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건 그렇죠. 사실인데요. 그런 건 조악한 선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중앙일보가 BBC를 언급한 것은 일종의 비유인데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영국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했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라크 공습 때도 이거는 이라크가 뭘 도대체 잘못했다는 거냐라고 따졌다 BB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중앙일보가 언급한 BBC 사례는 그 자체로만 보면 언론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지만 BBC는 영국의 공영방송이지만 그렇다고 국제 문제 등에서 영국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의 행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영국과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공영방송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균형을 잘 잡는 그야말로 진실을 보여준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언론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애국적인 행태라기보다는 진실 그렇죠. 그 자체를 보도해 달라라는 것이었는데요. 아무튼 이상원 논설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 역대 모든 정부가 BBC를 불편한 존재로 여겼고 BBC가 보도하면 영국인 대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언론이 정부 스피커 역할을 하면 선동 공범이 된다는 노엄 촌스키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지식인은 대처 전 총리를 우파 독재자라고 비판한다. BBC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적 소양 부족의 증거로 제시된다. 한국 진보 진영의 대처식 언론관이 어른거린다. 가짜 진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헛소리를 해놨습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수시네, 마치 이거는. 자기가 BBC 같다. 자기를 BBC로 착각하고 지금 중앙일보를 또는 보수 언론을 BBC로 착각하고 우리는 BBC처럼 지금 애국주의를 선택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그렇죠. 실체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무식한 진보 언론들이 우리를 애국 어쩌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 아니, 이명박근혜 때 뭐 했는지 모르시나 봐요. 네? 이분들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참 이분들 기억력이 안 좋으시네 또. 네. 네. 그래서 지금 민노기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원 논설위원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논란을 부를 만한 기사와 인터뷰를 내보내 비판을 자초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비판을 자초한 가장 대표적인 또 요즘 얘기하는 게 이 전범 미쓰비시 고문 출신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 인터뷰를 해서 일면에 뜩 실어놨잖아요. 난 진짜 이게 어느 나라 진짜 이제는 말하기도 싫어. 미쓰비시 공보실인 줄.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 사람이 뭐 전 대사, 전 일본 대사니까요. 그거는 말하면서도 막상 미쓰비시 고문이었다는 점은 밝히지 않아서 굉장히 이 사람이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거예요. 한국 고맙다 울덧 무토 1대사 8년 만에 반한 돌아선 속내. 그러면 이제 뭐 무슨 계기가 있어서 원래는 친한 인사였는데 어떤 계기로 반한 인사가 됐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됐다 이거잖아. 결론은. 그렇죠. 8년 만에. 한국 그런 고맙다는 우리 미쓰비시를 그동안 시비 걸지 않아줘서 고맙다였나 보지요. 그런 바로가 있었다. 근데 그거를 얘기도 안 하고 세상에 그냥 일본 대사라고 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친한 일본 대사라고 했어. 그쵸.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을 밝히지 않고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거는 사실 종편에서도 맨날 하지만 그 사람이 자유한국당 무슨 연구원 출신이야. 맞아. 그런데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디 교수, 객관적인 교수라고 척하면서 하면서.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것도. 그래서 김병민 씨 생각이 납니다. 네네. 아무튼간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니네가 지금 이런 말 할 처지냐 이거를 지금 민동기 기자가 써줬습니다. 뭐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저 요즘 너무 동의를 뭐든지 잘해가지고 나 누구한테 동의? 뭐 그냥 이것저것 동의하게 봤습니다. 네. 그 미디어오늘에서 또 하나 올렸는데요. 정민경 기자가 올린 건데 바로 어제 저희가 했던 기자회견. 네.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사실 저희가 제일 바쁘긴 했습니다. 저희가 중계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했습니다. 조선투이가 조선일보 후배들 내부 바꾸지 않으면 국민 분노 마주할 것이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은요. 어느 날 조선투이 선생님께서 저희 신홍범 선생님이죠. 저희 고문이시기도 한데요. 이제 오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조선투이 출신이시고 그리고 저희 그 보도지침 때 옥고를 치르셨고요. 민원연을 만드는데 진짜 산파 역할을 하신 그런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존경하고 평소에도 잘 따르는 선생님인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테니 도와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선투이라는 그 단체가 사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뭐 해산된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만인 거의 30몇 년 만에 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신 분은 5분이었어요. 조선투이가 32명의 분이 이제 해직을 당했고요. 그분의 11분이 돌아가셨고 나머지 그 분들도
뭐 이렇게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막 그렇대요. 근데 지금 연락이 그나마 되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10분 중에 5분이 정말 연세 많으셔가지고 이제 힘들게 나오셔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한 느낌 전후 다 아는 선생님들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정일 PD는 어땠어요? 저도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시죠? 한 분이 막 울먹거리면서 네, 성한표 선생님이 네.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 아 그때 눈물이 좀 너무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나더라고요. 저도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자신들은 앞으로 10년 또는 길어야 20년이면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50년 또는 6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젊은 이들에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싸움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 사실상 전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주류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당부합니다. 내부에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전 국민의 분노 앞에 마주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지금 조선일보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한표 조선투 위원장 지금 위원장이세요. 그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신 것은 후배 언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전 국민의 분노 앞에 마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막 우셔가지고 아유 이거 더운데 이거 참 그러게요. 날도 너무 덥고. 너무 마음이 저기 했어요. 찡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함세용 신부님도 오셔서 민주주의의 진리 그리고 자유 가치를 염원하는 분들의 아픈 마음이 담긴 절규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현판을 뗐더라고요, 저기. 네. 코리아 근데 나팔. 언론사들이 이게 제일 웃겼는지 다들 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정확하게 왜 뗐는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저희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여기 와서 자꾸 뭐 요즘 기자회견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리고 지금 집회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이 현판이 코리아나 호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자꾸 배경으로 그러니까 사용했죠. 배경으로 우리도 항상 이 조선일보사라는 그 앞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코리아나 호텔 영업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이게 큰 길가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서 이거 조선일보사 현판을 떼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한 것은 우리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진 못했지만 조선일보 명패는 떨어졌다라고. 아니 근데 명패를 뗐는데 네.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더 웃겼어요. 네, 아직 그 공사를 못한 거죠. 망신을 당한 거죠.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 네. 자국이 조선일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네. 사실 자국을 처리를 했으면 네. 아예 그냥 약간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한 것처럼 멀쩡한데 이렇게 될 뻔했는데 오히려 더 상징적으로 더 상징적인 네, 장소가 그런 돼버렸어요. 의미가 된 거죠. 저도 그래서 하나 찍었습니다. 네, 저도 찍어놨어요. 사람들 전부 다 그거는 찍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 TV조선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해야 되나 왔다 갔다 막 심지어 경찰서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앞에서 하냐 뒤에서 하냐. 현판이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그냥 거기서 하겠다. 원래 간판 있는데 네. 그걸 바꾼 거는 조선일보사가 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부담스러워서 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조선투이, 동아투이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모여가지고요. 좀 약간 눈물의 그런 굉장히 더워 죽겠는데 눈물의 집회를 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부영 선생님도 되게 네.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좀 다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중계한 내용을 그 민원연 유튜브에 올렸으니까요.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오시지는 못했지만은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방송 모니터 해볼게요. 보고서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오늘 발표되는 보고서가 4개인가 또 있거든요. 예. 저한테 어제 저랑 아주 친한 이사 한 분이 전화해가지고 누나 보고서를 왜 이렇게 많이 내? 한꺼번에 그렇게 내지 좀 말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왜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한꺼번에 나오면 더 안 보게 된다. 그러니까 조절을 좀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정도 보면은 약간 소화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조절을 해라.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건 내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몰아서 막 쫙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꾸 창고 대방출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조절해서 제가 꼭 하루에 2개씩만 내는 걸로. 그래서 그냥 이게 있어도 내일 발표하자 일부러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수위가 아니죠. 그 배출하는 데 있어서 방출하는 데 있어서 조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날 발표했던 보고서네요. 방송 모니터 보고서입니다. 해볼게요. 민원년 방송 모니터 데인저 특집. 아, 자꾸 영어를 쓰다 보니까 이거 네. 의식이 됩니까? 네. 왜요? 발음이. 덴저라고 하긴 좀 그렇고 danger라고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네. 들어서 옛날에 우리는 단 거라고 그랬는데 깔깔깔 아, 옛날 개그네요. 단 거. 제가 초등학교 때도 아 진짜. 그러니까요. 저 때도 초등학교 있었어요. 때 내가 한참 내가 날릴 때였잖아. 그때 개그. 네, 한참 날릴 때 개그. 네, 합시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자, 뭐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아, 네. 일단 오늘 가져온 그 소식은 원전 사고와 관련된 건데요. 네, 이제 원전 사고라고 하면 막 후쿠시마처럼 그렇게 터지지 않으면 우리가 데인저하다고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데 또 벤처가 뭐예요? 예? danger 위험한이라는 위험한. 뜻이고 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전 사고만이 원전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태도가 more danger. More than. 오, 이거 오늘 뭐 영어 시간이 네. 비교급. 네, more danger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danger라는 걸 뽑아봤습니다. 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나 봐요? 안 하더라고요. 나는 JTBC를 보기 때문에 저도 엄청 보도하는 많이 줄 알았어. 봤거든요. 아니 그리고 다른 데서 또 다 한 줄 알았어. 근데 아, 이거 네, 보고서 보고 없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저도 JTBC를 보기 때문에 이거 저런 일이 있었네. 우리 큰일 났네. 그러니까 편향? 너무 JTBC 편향인데. 네, 아무튼 JTBC를 저도 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고 있었고,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모니터하기가 그냥 힘들다기보다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쁜 건 그렇지. 바로바로 잡히는데 안 한 건 바로바로 눈에 잘 안 띄고 했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는 이과랑 원래 거리가 멀다 보니까 또 원전과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서 좀 궁금했어요. 더 찾아보고 싶었는데 더 찾아보는 과정에서 네. JTBC만 이걸 보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모니터 하려고 생각을 못했던 거네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안 한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JTBC를 봤기 때문에 이거 보도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TV조선을 또 잘 보거든요. 네. 약간 취미생활? 아니요 적을 알아야 직업? 지피지기 그래가지고 이제 TV조선을 보면 TV조선에서는 이런 원전과 관련된 사고나 아니면 원전과 관련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거의 보도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고의 경우에는 한빛 4호기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 한빛 4호기에 대한 보도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오기에서 일어난 일 경우에는 뭐 원자로가 녹았다거나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지만 건물 벽에서 구멍이 나 있는 걸 발견한 일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아니 난 큰 사고 같은데. 아 이것도 큰 사고죠. 큰 사고죠. 아니 핵발전소에서 구멍 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게 뭐야. 방사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아니, 와.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지난 24일에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 그러니까 이 전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죠.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24일 날 어제 우리가 한빛 4호기 경납 건물 벽에서 157cm의 구멍을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57cm. 거의 뭐 사람 키만 해요. 사람 키인데? 그럼요. 저보다 한 10cm밖에 안 작아요. 그럼 진짜 되게 깊은 구멍인데. 엄청 큰 구멍인데. 네. 근데 이게 경납 건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원전하면 이렇게 둥그런 회색을 생각하잖아요. 그 건물 네. 같은 거. 네. 그놈이 바로 경납 건물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가? 경납이라는 게 막아서 넣어둔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경납. 그러니까 이 원자로 그 핵심 시설 걔네들을 둥그렇게 막아두는 건물이라는 뜻에서 경납 건물이고 그게 우리가 눈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방호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원자력이 돌아가가지고 핵 분열이 일어나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건데 걔네들이 위험하다 보니까 걔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5가지의 방호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넣어두고 그 2차로 넣어두고 3차로 넣어두고 4차로 넣어두고 마지막에 그 경납 건물 벽으로 막아두고 그게 우리 눈에 보이고. 마트료시카 같이 러시아 인형. 오, 좋은 비유입니다. 아주 탁탁탁탁 인형 안에 그렇게. 인형 안에 인형 안에 네, 인형.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일 그 중심에는 원자로가 있는 거죠. 그놈들이. 근데 경납고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바깥에 있는 네,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콘크리트 건물. 근데 이제 그놈들이 제일 방호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두께나 재질 같은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놈들이 안에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 것 그리고 그놈들을 120cm 그 두께로 만들 것 동그랗게 120cm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157cm 구멍이라고 했잖아요. 헐. 근데 그러니까 120cm긴 한데 그 중에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경납 건물이 동그랗게 있는데 거기를 관통해서 증기를 내뿜게 만드는 배관 같은 게 있어요. 배관이 뚫리는 부분은 벽을 뚫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두껍게 시멘트를 바르는 거 좀 더 두껍게.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한 168cm 정도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168cm에서 157cm의 구멍이 뚫렸으면 10cm만 남겨둔 건데 10cm는 우리 손 한 뼘도 안 됩니다. 이게 한 뼘이 한 15cm거든요. 한 뼘 20cm 넘는 사람 많아. 제 손은 작아가지고. 30cm. 네, 제 손 기준. 짝펴면. 네, 조선이 활동가 손 기준. 요만한 구멍이 있었다. 요만큼을 남겨두고 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거잖아. 네, 네. 헐. 그러면 10cm면 뚫리기 직전인데 거의? 거의 뚫리기 직전이고. 근데 이게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동굴처럼 이렇게 큰 구멍이 아니라 살짝 157cm의 깊이인 구멍이 살짝 있고 나머지는 뭐 100cm도 있고 뭐 12cm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부채꼴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멍이 작든 크든 방사능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그 그치.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거기 있는 이제 영광의 주민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한수원이 아무리 그렇게 깊은 구멍 아니다라고 해도 구멍이 10cm를 남겨두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 저는 들을 때 계속 했는 게 구멍이라기보다는 두께가 매우 얇아졌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거의 이제 10cm라는 거는 거의 원래 있어야지 되는 두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얇아진 거잖아. 근데 구멍은 뻥 뚫려야 구멍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구멍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혼동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통으로 보면은 160cm 정도 되는 두께여야지 하는 것이 너무 얇아져서 150cm가 없어져 버린 그런 그쵸.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구멍이 났으면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멍까지는 나지 않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얇아지는 상태의 것이 지금 그쵸. 발견되었다. 바로 코앞에까지 왔구만. 네. 네, 그래서 주민분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120cm로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구멍이 안 났다. 그러니까 구멍이 날 때까지만 했는데 안 났다. 방사능 물질이 유출 안 됐다라고 한수원이 말하는데 그러면 경납 건물 벽을 10cm로 만들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는 120cm의 그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10cm를 남겨두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수원은 구멍이 안 났다라는 말로 둘러댄고 있는 거죠. 다 10cm로 하든가. 그렇죠. 뭐 하려고 120cm 하냐? 그렇죠. 그렇게 돈 주게. 규정을 왜 해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사과를 하고 어떻게 재발 대책을 딱 마련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했어요. 가가지고 찾아가서 주민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실험을 다 해봤는데 방사능 물질이 안 나왔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뭐 그런 그 그럼 앞으로 모든 안 하겠다, 야. 건전을 뭐야? 110cm로 하라 그래. 그쵸. 그러면 뭐할러 시멘트 아깝게 168이나. 그러니까 들게. 그쵸. 하냐고. 그 말을 이제 주민분들과 우리 시민분들이 다들 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이제 중요한 건물에 대한 그 손실이 있었던 건데 이걸 이제 보도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게 24일에 한수원이 밝혔어요. 그랬으면 24일 당일날 보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당일날 보도한 방송사를 살펴보니 JTBC 2건, KBS 1건, YTN이 단신으로 해서 0.5건. 끝. 지금 MBC와 SBS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고요. 세상에. 그리고 뭐 당연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종편 3사의 경우에도 0건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종편 3사는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안 하는 걸까요? 그거보다 완전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핵발전소가 훨씬 아니 지금 한수원이 뭘 잘못하면 다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쵸. 얼마나 그쵸. 공격하기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취시하고 그쵸. 하지만 원전이 더 소중해 뭐 이런 그렇지 이런 거죠. 진짜. 그러고 이제 그럼 JTBC의 내용을 보면 이제 JTBC는 구멍의 크기를 가로 3.3m래요. 3.3m면은 우리 키의 한 두세 배입니다. 가로는 그렇고요. 세로는 97cm. 이것도 되게 크죠. 그리고 그 제일 깊은 구멍이 157cm인 거고요. 그래서 이삿짐 박스 30여 개가 들어갈 정도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안전하다고 아까 말했다고 했잖아요. 한수원의 그런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안 하면 발전소를 못 가동한다 우리는 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KBS의 경우에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이게 민간 연구기관이에요. 이분의 이제 지적을 전했는데 그만큼 구멍이 생기면 압력을 못 버티고 그냥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거는 어느 도단이죠. 언어 도단이죠라고 한 그분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JTBC는 같은 날 인터뷰를 했는데 한수원 해명을 들은 거의 이제 민간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주민분들 그분들 중에 한 분인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이하영 부위원장을 인터뷰하면서 오늘 저희 회의에 한수원은 나오셔서 사과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최근 5년 동안 5차례의 종합누설율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방사능은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10cm밖에 남지 않은 경락 건물 콘크리트가 과연 그 시험에 통과했다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차라리 1m 25 두께가 아니라 10cm짜리로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인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수원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10년 전, 80년대, 90년대 이제 이게 지어지고 가동이 될 직전 즈음에 그 당시에도 주민분들이 한빛 3, 4호기들이 부실공사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1990년대 초기에 한빛 3, 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현장 종사자들
로부터 많은 제보들을 받았습니다. 예. 그 제보 내용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들이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부실 시공 관련 제보가 있었는데 그 제보 내용들이 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기관 항의 방문, 집회, 시위 등 많은 노력들을 3, 4년간 기울여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참 그 놀라운 것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로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적어도 원안위는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판에 구멍이 나서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난 이후에 그 철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뜯어보니 안에 콘크리트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 작년부터 이렇게 반복되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정황과 주민의 인터뷰 등이 24일 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또 충분히 25일 날 할 수 있어요. 뭐 받아 쓴다든지 그렇죠. 취재를 추가 취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25일의 경우에는 JTBC만이 한빛 사후기 소식을 이어서 다뤘고 나머지 7개 방송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예. 지금 JTBC에서 지금 민간위원이 한빛 사후기 건설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새로운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가 취재를 해서 한빛 예전에 3사후기가 어땠는지. 어떻게 건설됐는지를 찾아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JTBC만이 바로 다음 날인 25일 이제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거죠. 다른 방송사도 안 되겠네. 일단은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M 그리고 지상파 SBS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점. YTN도 안 했다는 소리죠. 네, YTN도 안 하고 사실 연합뉴스 TV에서도 안 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뭐 JTBC를 보지 않는 시청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와, 이거 되게 심각한데? 네, 그러면서 이제 JTBC가 25일 보도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한빛 사후기가 가동되기 직전의 해가 95년이에요. 96년에 가동을 했는데 95년에 원자력 안전기술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공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한빛 사후기 검사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때부터 경납 건물 벽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구멍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 보고서 내용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 콘크리트 공급, 즉 구멍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이번에 157cm 깊이의 구멍이 나온 경납 건물 벽에 대한 지적만 10건이 넘었습니다. 그나마 구조물의 일부만 본 샘플 조사였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한빛 사후기 지적 사항을 모두 보완했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나온 샘플 부분만 손을 봤습니다. 5단계로 시행된 안전점검 절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뭔가 부실 시공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다라는 걸 이제 거기다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벽을 다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일부 어느 지점 예를 들어 요 1세제곱미터 요만큼만 이제 해야지라고 해서 거기만 해서 가능성을 지적했더니 한수원이 거기만 정비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뭐 구멍이 발견됐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가동되기 직전에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걸 JTBC가 보도를 한 겁니다. 참. 그러면 또 이 구멍이 24일 날 갑자기 나타났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미 7월 초인 3일, 3, 4일쯤에 한빛 원자력 본부랑 한빛 원전 민간 환경 감시센터 이것도 이제 그 주민분들로 이루어진 단체인데 이분들이 확인해서 밝혔어요. 구멍이 있더라 이렇게. 근데 지금 한빛 사후기의 경우에는 가동을 중단시키고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원전 측이랑 민간 감시 기구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두들겨 보는 거예요. 벽 전체를 한 15cm, 15cm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두드려보고 이렇게 딱딱딱 두드려보고 수박이야? 네, 그렇게 안 하면 모르니까 지금 그 콘크리트 벽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곳 말고 반대편에는 그 철판이 있어요. 그게 4번째 방호 벽이거든요. 그 철판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 그 콘크리트를 모르는 거예요. 안에 내용물을.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봤는데 벽지를 바르고 나면 그 안에 벽이 두들겨 보기 전에는 콘크리트가 다 채워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나무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드려 봤을 때 통통통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집 안에. 그러면 안에 비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벽지를 아예 다 뜯어낼 수는 없으니까 철판을 그러니까 다 두들겨 보고 뭔가 빈 거 같은데 이러면 이제
뚫어가지고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빛 사오기가 멈추고. 그런데 이제 7월 초에 이제 발견한 구멍이 어이구 90cm의 구멍이 발견됐어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국내 원전 사상 경납 건물 벽에서 이런 큰 구멍이 나온 게 최초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민분들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90cm 깊이의 구멍이 나오냐라고 했던 거고, 근데 이 구멍을 이제 뜯어가지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는 157cm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깊이가 더 깊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큰 구멍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또 누군가는 보도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JTBC만이 그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세상에. JTBC가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역 신문 중에 하나인 광남일보라는 곳에서 이걸 되게 열심히 파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7월 4일에 가장 먼저 보도를 했는데 JTBC가 다음 날인 5일에 부실공사 논란이 있는 한빛 사오기에서 구멍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최대 깊이에 90cm, 그 당시에는 최대 깊이였겠죠. 그게 발견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뒤로는 이제 연합뉴스에서 한번 받아쓰면서 KBS도 단신으로 보도를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가장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열심히 보도했던 것이 JTBC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또 제가 너무 또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한빛 사오기가 이렇게 될 동안에 우리 언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빛 사오기가 가동이 중단된 이후부터의 또 보도량을 좀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빛 사오기가 지금 가동이 중단된 채 정밀 점검을 받고 있는데 2016년쯤에 원전들에 대해서 이제 경납 건물 벽에서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철판에서 뭔가 부식이 일어나고 구멍이 난다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원전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한빛 사오기의 경우에는 2017년 5월부터 아예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그러면 한 2년 넘게 지금 점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한빛 사오기에서 뭔가 문제가 계속 발견이 조금씩 됐을 거 아니에요? 뭐 구멍이 발견됐다더라, 이렇게 깊이가 있는 구멍이 발견됐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니 저녁 이거는 이제 제가 검색을 해서 두드린 거기 때문에 저녁 종합뉴스 외에 아침 뉴스, 정오 뉴스, 뭐 낮 뉴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빛 사오기 자체를 다룬 방송 보도는 MBC, SBS, TV조선, 채널A 이렇게 4개 방송사의 경우 모두 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5월부터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빛 사오기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일 깊이 있는 구멍도 발견되고 요 놈이 경납 건물 벽에서 제일 많은 구멍이 발견된 놈이기도 해요. 102개가 지금까지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그냥 몇십 개 정도인데 얘가 102개가 발견된 거면 진짜 건설 과정에서 뭔가 부실 시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놈들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이었고요. 그래서 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금 2년 동안 이 4개 방송사는 한 번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 정말 단 한 건도.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나머지는 또 잘 했느냐 살펴보면 KBS나 YTN의 경우에는 구멍이 발견되잖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구멍이 발견됩니다. 그러거나 한수원의 발표가 있을 경우 그러면 이제 보도 자료를 보고 이제 쓰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취재하든 하지 않고 보도 자료를 받아서 구멍이 발견됐다더라 이번에도 이렇게 보도를 했던 거고, MBN은 한 건인가 했어요. 한 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0건으로 안 잡혔는데 MBN도 그냥 뭐 대충 흘려가듯이 했었던 겁니다. JTBC의 경우에는 한빛 사오기에서 사실 지금 그 깊이 있는 구멍이 발견된 것도 문제였는데 2017년 그 딱 가동 중단되고 점검을 해보니 망치가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경납 건물 말고 원자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원자로가 이제 돌아가면서 증기를 내뿜어가지고 터빈을 돌려가지고 이제 전력을 생산해내는 건데 그 관을 따라 흐를 거 아니에요. 증기들이 관을 따라 하는데 거기서 망치가 발견됐어요. 근데 망치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못 박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이렇게 두들겨 보는 초소형 망치 한 10cm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 관 자체가 그 두께가 그렇게 이렇게 두껍지 않고 그 안에 이물질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 관을 이렇게 계속 건드리면서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물질은 아예 발견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10cm 초소형 망치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증기를 돌리면서 증기에서 망치가 뚜둥하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수원 측에서는 건설 과정에서 뭔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건설 과정이면은 원전 가동되기 전이잖아요. 그때 발견을 해서 빼서 원전을 그때부터 가동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졌네 짝짝짝 한 다음에 그냥 원전을 그냥 가동하니까 망치가 고 안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계속 있었다는 거죠. 무섭다 근데. 그런데 2017년이 돼서야 발견을 한 거죠. 가동이 세상에. 된 지 한 20년쯤 지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JTBC가 이제 단독으로 그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망치가 나오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러면 이제 망치가 나온 건 이거는 국내 원전이 아니라 전 세계 원전에서 없는 일이라고 해요. 정말 전 세계 원전에서 아니 망치가 발견되다니. 황당하지 사실. 그쵸.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돌려가면서 썼는데 거기 안에 망치가 있었고 그게 망치가 이렇게 자칫 잘못해서 관을 두드려서 관을 팡 하고 터뜨리면 그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안 그래도 우리는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납 건물 벽이 구멍이 나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망치가 발견됐으면 이걸 또 누군가는 또 받아서 쓰거나 추가 취재를 해야 되는데 JTBC만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쓴 곳도 없었어요. 뭐 한 언론사에서 뭐 이렇게 보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추가 취재한 방송사도 받아 쓰는 방송사도 아예 없었습니다. KBS, MBC 전무했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5월에 한빛 1호기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가 약간 기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빛 1호기 그때는 그거였잖아요. 원자로의 열이 너무 높게 올라갔는데 그걸 12시간 뒤에 그냥 했다. 그리고 뭐 인증되지 않은 직원이 그거를 조작했다 했어요. 처리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저희가 지적을 했었어요. 너네 왜 보도 안 하냐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TVB 조선이랑 채널A, MBN이 한 건도 보도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한빛 1호기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SBS도 한 건, YTN도 0.5건 단신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딱히 제대로 보도한 방송사가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빛 1호기는 진짜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은 진짜 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터지는 문제고, 근데 한빛 4호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구멍을 발견한 거라서 그러니까 뭐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힘들다고 한수원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중단한 상태에서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동 중이면 이걸 구멍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 불가능한 거잖아. 그러면은 중단까지 하고 나서 이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면은 원전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전체 언론이 달라붙어서 원전 우리가 계속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탈원전을 안 하고 원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모든 원전들이 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되게 진지하게 접근해야지 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다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별일 아니어서냐 아니면 은폐냐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정부가 하는 짓이라면 뭐든지 공격하고 싶은 보수 언론이 왜 이런 대단한 일을 보도를 안 하는가. 그렇죠. 근데 이제 원전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전 찬성론자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을 저는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원전을 찬성하든 안 하든 원전을 계속 가동하든 안 하든 뭔가 원전에 대해서 안전함을 계속 보장할 수 있는 건 많은 정보 그리고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연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원전 안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정보를 정확하게 주다 보면은 결국은 이 원전은 안 되겠구나. 이게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구나. 운이 진짜 지금 말한 것처럼 운에 맡기는 건데 운이라는 것은 결국은 안 된다는 거잖아. 일어날지 해일 사주 언제 볼 거야. 원전의 사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말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탈원전을 하자는 말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정말 이게 하나 잘못되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같이 사실은 지역 한 그 도가 거의 날아가는 그런 수준의 일인데 이거를 그리고 나중에 이 구멍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실시공으로 받는 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피해가 얼마나 금액적으로도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 언론이 달라붙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언론사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저는 JTB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JTBC 보도를 되게 잘하는데요. 저희도 민원연도 어떤 나한테 되게 열받는 일이 있으면 계속 서치하려고 이제 내가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소식이 너무 안 나오고 일단은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딱 정보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JTBC가 열심히 취재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죠. 아무리 찔러도 아무 데서도 안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 보도를 못 하는 거야.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수원이나 이런 그 지금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는 여기를 정말 엄청나게 국민들이 압박해서 이걸 제대로 감시해라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보 언론들이 하려고 해도 더 이상한 접근이 안 되는 정보가 너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으면은 취재를 못 하는 거예요. 기자가 무슨 뭐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관심이 덜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핵발전소가 서울에 있었다. 광화문에 있어봐요. 이거는 뭐 정보를 안 줘도 매일매일 찾아가서 네. 우리가 뭐라도 보고 싶을 정도로. 네. 그쵸, 그거는 근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서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으면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화내는데 영광에서 벌어진 일이면 무관심하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국민 모두가. 안 되는데 언론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언론은 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냥 그쪽 지금 후쿠시마 원전만 터져도 한국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원전이 정말 사고가 나면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정말 뭐 당장 내가 서울 사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내가 먹는 거, 내가 그리고 경제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닌데 참. 핵발전소라는 게 이게 안전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전이나 한수원 자체나 이쪽 이걸 관리 감독하는 곳에서 아무리 안전하게 만든다고 해도 이 안전이 정말 그 0.00001%의 그 운빨 때문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전하는 게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할 가능성을 높인다. 원전의 안전 가능성보다는 국민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나 이걸로 인해서 뭔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위험 같은 게 제대로 보도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쿠시마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후쿠시마에서 낸 이 원전 보고서 같은 것들도 봤는데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원전의 안전도 분명히 우리 시공 주체들이나 전력 주체들이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하고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정보를 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전해놔야 안전함이 조금이라도 보장된다 이렇게 밝힌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왜 자꾸 안전하겠습니까? 핵발전소가 절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다른 발전소 안전하다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렇죠. 핵발전소만 안전하다고 그래. 그죠. 근데 핵발전소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 나면 엄청 크게 나. 네. 그렇죠. 왜 안전하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원전이라고 하고 왜 핵발전소라고 안 하겠어요? 핵발전소는 폭탄 터지니까. 이름이 약간 가려지는. 핵폭탄 같으니까. 그래서 원전이라 있죠. 바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 하면 이거는 반대로 약간 청개구리처럼. 저는 아니라고. 다른 에너지 다른 발전소 안전하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핵발전소만 그렇게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무튼간에 언론 보도가 진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가 방송만 한 거잖아요. 근데 방송은 그냥 말하지 않는 수준이지만은 지금 서경이나 한경 그리고 조중동 전부 다 신문의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원전을 찬성하고 홍보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걸 은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찬핵 신문들 그런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싸게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상관없이 싸게 전기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삼바 하면 그냥 삼바 춤추는 영상을 보고 싶은 생각만 드네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정말 충격이네요. 그런데 도대체 삼바를 변호하는 언론사는 삼성기관지인가요? 그냥 조선일보는 삼성일신문, 중앙일보 삼성이신문, 경제지는 삼성홍땡땡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이기도 너무 하죠. 사실. 덥다라고 하셨습니다. 빵뉴스 보다가 UVV 필터를 검색했네요. 이건 뭐예요? 아, 이것이 이제 그 시영 씨 얘긴데요. 시영 씨가 금요일에 빵뉴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오늘이죠. 네. 오늘 빵뉴스에서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 UVB 필터로 뭐 이렇게 뉴스를 거르는 시영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UVB 필터가 이제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필터 중에 하나겠죠? 네. 어쨌든 자기 자신이 필터다 이런 그 얘기인데 약간 또 꼴보기 싫은 짓을 했네. 그러니까 약간 그 시영 씨가 그 빵뉴스의 어떤 특징으로 자기가 이제 설정해 둔 것 같은데 그 맨 처음에 소개하는 멘트를 매주 다르게 해요. 예를 들면은 처장님은 이 미디어 탈곡기 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멘트가 똑같잖아요. 일정하잖아요. 근데 시영 씨는 무슨 뭐 UVB 필터 뭐 시영입니다. 뭐 원심 분리기 시영입니다. 뭐 이런 걸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시영 씨 이거 매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어쨌든 네, 기대하고 전 기대합니다. 아이고 매주 어떤 걸 들고 나오실까? 열심히 해야죠. 네. 뭘 해도 그냥 공시형이지. 내용은 그냥. 자, 그리고 우루무치님, 김원경님, TBS 더룸에서 잘 봤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정말 너무 피곤했습니다. 갔는데 제가 예전에는 다스베이다 전에 뉴스 파파이스 매일 그렇게 밤에 늦게 했었잖아요. 저희 옛날에 파파이스 할 때 막 11시, 12시에 끝난 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아닌가 봐, 몸이. 어찌나 졸리고 피곤하던지 어제 방송이 10시 넘어서 시작하더라고요. 제 방송이. 그래서 이 방송 나오기 힘들다. 나 그래서 더rum하는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 그 밤중에 그걸 하고 또 그 노영희 변호사는 그 다음날 아침 방송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싶습니다. 저는 뭐 좀 시간 넉넉하게 줬다고는 하지만은 별로 이렇게 땡기는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랬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미타시고 단체로 휴가 가시면 어떨지요. 모든 활동가님들 휴가 꼭 다녀오세요.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네, 유튜브에는 양규님께서 삼성의 노예들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삼성 기관지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도 재미있는 재미있는 건 아니다, 솔직히 열받는 그런 신문 이야기를 늘 재미있는 건 아니고 이봉호 활동가랑 같이 아니 이번에 좀 새롭고 새로운 내용이라 가지고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봉우 정책팀장과 같이 진행하고요. 일요일은 책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화가 났지만 태연하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